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陈광영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만약에 판결을 잘못했습니다. 오판을 했어요. 그런데 손해는 무조건 그 재판에 임한 피고든 원고든 이런 사람들이 몽땅 뒤집어써야 되죠. 그런데 판사의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배상 책임을 묻겠다, 물어내라 하면은 안 물어줍니다. 왜 안 물어주냐면은 판사한테는 판결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면책 특권이 법률로서 보장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로 판시됐던 겁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도 법이죠. 그래서 그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을 뒤집어 보자. 아니, 판사가 오판을 했으면은 그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지 무슨 소리냐. 판사의 오판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한테는 있다. 이것을 법원에게 물어보면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혼자서 못 뒤집어요. 어느 판사도 못 뒤집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가 이것을 위헌 심판을 했어요. 즉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다르죠. 헌법재판소에 이 판례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뒤집어진다면 그 판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대법원이 쪽을 다 팔게 되고 그날로부터 국민은 판사의 오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일이 대한민국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관 면책 특권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국가가 배상해주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해놨냐면은 판사가 잘못 판결하긴 했는데 그것이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기준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한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그 판결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입증할 책임을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입증할 책임을 소송 청구인한테 네가 책임지고 입증해봐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뭘로 입증합니까? 판사 속을 까디집어서 볼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판사의 오판이 위법 부당한지 안 한지를 그런 목적이 있는지를 따지지 말고 일단 오판이 나왔으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위헌 심판을 판사가 스스로 판사의 특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심해서 헌재로 사건을 넘긴 겁니다. 자, 이 판사 상당히 양심적인 판사인데 이거 굉장히 웃기고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사건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211 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상화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30일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전상화 변호사는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판사한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그리고 어긋나는 것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가중적인 요건을 정해놓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법관 면책 특권이라는 이런 가중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가 찬 거죠. 대법원 판례만이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틀렸다 위헌이다 하면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또 와장창 한판 붙어야 되겠는데 헌법 제29조에 뭐라고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에는 판사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공무원의 범위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몽땅거려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사도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고의 또는 과실이죠. 고의도 배상해야 되고 과실, 즉 실수로 잘못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실이라는 말이 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판사의 경우만은 특별하게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가 재판의 위법 부당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이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입증하지 못하면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전상화 변호사는 2017년 11월 달에 한 건물 명도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당시 재판부가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서 잘못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가임대차법에는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기 이상 연체한 거 가지고 판결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잘못된 판결이고 오판이죠. 맞죠? 그런데 이게 판사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입증해야 잘못된 걸 인정해주고 배상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전상하 변호사는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은 1심에서 2심, 3심 법원 모두가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1심, 2심, 3심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전상하 변호사한테 있다고 하면 판사 속을 들여다봅니까? 관심법으로 술사서사 나무 다사탑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례를 불러다 놔도 힘든 일이죠. 판사가 그런 목적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판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물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판례가 이걸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전상하 변호사는 판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면서 이게 불법행위죠. 아니 판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돼가 또 냈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가 가만 보니까 이거 헷갈려요. 대법원 판례가 틀리긴 한 것 같은데 이게 판사로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 헌법재판소 보내보는 겁니다. 전상하 변호사는 판사의 재판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이것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과실도 배상해 주잖아요.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해도 배상받습니다. 여러분 배상해 주거든요. 서영업 부장판사는 전상하 변호사의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면서 그 주장을 가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법관한테만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개인이 아닌 국가배상 책임 자체마저 원천 배제시켜가지고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영효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에서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요건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법률 조항의 의미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적법성을 갖췄다라고 보고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린 겁니다. 서영호 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분 보장 외에 특권적 지위를 창설하지 말고 그러한 지위를 과감히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서 부장판사 상당히 괜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국민의 이익을 보자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봐야 되죠.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거니까 이익을 보자면은 판사가 잘못됐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죠. 국가가 물어줘야죠. 그런데 판사가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물어주겠다. 이거는 어거지에 지나지 않죠. 그러는 것보다는 법관의 판사의 고의나 과실 여기에도 책임을 물어서 국가가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맞다고 서영호 부장판사는 내다본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재밌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